여기 카리스마 있게 생긴 차량 한 대가 보입니다. 이 차량은 르노 자동차의 에스파스라고 하는 중형 SUV 모델인데요. 르노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할 7인승 모델이며 무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장착이 되어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는 르노의 그랑콜레오스와 매우 비슷한 디자인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에스파스는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대략적으로 국내 산타페나 소렌토와 비교를 할 수 있으면서 좋은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 연비도 대략 11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소 5인승에서 최대 7인승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적재 공간은 최대 2225L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국내 출시가 매우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르노 세닉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를 했죠.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던 르노의 전기자동차 세닉도 올해 하반기에 국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랑콜레오스를 이어서 오로라2 모델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 만큼 현재 르노 자동차는 국내 시장에 아주 작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살펴볼 에스파스 모델도 아직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 르노의 하이브리드 엔진은 국내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기에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르노의 에스파스라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30초 이상 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르노의 에스파스는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1984년에 첫 출시를 했으며 지금 보시는 차량과는 다르게 이렇게 전형적인 미니밴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면서 중형 SUV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고 이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여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기존 르노에서 판매가 되고 있던 QM6의 특징들도 차량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차량의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L 가솔린 터보 엔진에 2개의 전기 모터가 결합이 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랑콜레오스보다는 부족한 파워트레인 성능 같네요. 그러나 다른 모델과는 다르게 주행거리는 오히려 더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무려 1100km라는 최대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대략 21.7km 리터 정도의 연비 수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파스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77마력에 제로백은 8.8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에스파스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있는 차량입니다. 특별하죠. 최대 5도까지 움직일 수 있어서 좁은 골목이나 유턴, 회전을 할 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에스파스는 최대 5인승에 최대 7인승까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뒷좌석은 31도까지 젖힐 수 있는 편의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520L에서 최대로 홀딩했을 시에는 무려 2225L까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큰 공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차량의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4746mm, 전폭 2043mm, 전고 1645mm, 휠베이스 2738mm로 나름 넉넉하고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폭이 2m가 넘어가는 큰 어깨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QM6보다는 확실히 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에는 24인치 듀얼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선루프에는 자동 조광 기능까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세련된 공간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랑콜레오스처럼 보조석의 디스플레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내로 만화 출시를 하게 된다면 투입이 될 가능성도 약간은 존재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격이죠. 프랑스 기준으로 대략 7,140만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가격이 나름 있는데요. 그랑콜레오스 모델보다 오히려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가격으로 국내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것 같은 비싼 가격인데요. 연비가 좋긴 하겠지만 파워트레인은 그랑콜레오스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가격도 훨씬 더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나오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큰 경쟁력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제 나온다 라는 말이 없기에 추측만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도 르노가 그랑콜레오스를 통해서 국내에서 좋은 입지를 보여준 만큼 유럽 시장에 먼저 투입이 되어 오늘 다룰 에스파스 모델을 국내로 들여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더하자면 르노 자동차가 그랑콜레오스에 이어서 오로라2라는 모델명을 출시한다고 밝혔죠. 물론 똑같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가 된 크로스오버 쿠페 형태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다룰 이 에스파스와 조금 겹치게 될 텐데요. 그렇기에 두 모델이 동시에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오로라2 모델을 국내 출시한다고 먼저 밝혔으니 이 에스파스 모델은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로라2가 국내에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에스파스 모델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 자료를 통해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차량이고요. 스포티한 전면부가 큰 특징이죠. 언뜻 보면은 르노 자동차의 라팔과 매우 비슷한 차량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르노는 현재 해외에 라팔이라는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팔을 조금 변형시켜서 오로라2도 예고를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어쨌든 그 모델과 매우 비슷한 외관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티한 전면부, 헤드램프 그리고 안개등 디자인이 보이고요. 르노 자동차만의 이런 로고 같은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으로도 보여집니다. 하단 부분은 깔끔하죠. 이 르노 자동차가 거의 대부분 차에 아르카나를 시작해서 그랑콜레오스까지 거의 신차 대부분에 이런 선, 각들을 많이 차량 외관 디자인에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 차량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네요. 측면부 디자인, 캐릭터 라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 에스파스 차량은 4.7m라는 조금 넓은 전장을 가지고 있고 또 휠 베이스는 그렇게 길지 않은 반면에 실내 공간이 정말 넓어 보이죠. 특히 이 뒷부분이 정말 길게 빠져 있어서 그만큼의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량도 5인승에서 최대 3열까지 있는 7인승 모델까지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국내로 출시하더라도 7인승까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후면부는 르노 마크에다가 에스파스라고 쓰여져 있죠. 리어램프도 전면부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선들과 각들이 살려져 있으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쿠페 형태가 아니라 좀 네모난 형태의 전형적인 이런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네모난 SUV 느낌을 보여주네요. 하단 부분도 깔끔하죠. 후측면 부분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실내 공간입니다. 실내 공간은 르노 자동차에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1열 공간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세로로 긴 메인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합쳐져 있으면서 르노 자동차에서 보여주는 컬럼식 기어 방식에다가 핸들은 전형적인 르노 자동차의 이런 D컷 스티어링 휠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부분 쪽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디자인이 독특하죠. 손잡이 같은 부분도 보이시고 앞쪽 부분에 컵홀더에다가 무선 충전기 하나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센터 콘솔 두께도 매우 두꺼워 보입니다. 그만큼 이 차량의 전폭이 넓기 때문에 이 정도로 두꺼워도 실내 공간에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수준으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양문 개폐형 센터 콘솔 보관함 공간까지도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모든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운전석 쪽으로 향해 있죠. 그리고 2열 공간 대시보드 앞쪽에는 다른 디스플레이나 특별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죠. 위에서 바라본 차량의 5인승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7인승 모델입니다. 3열 공간 뒤쪽의 트렁크는 조금 좁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홀딩을 하고 사용하면은 이 5인승 모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열 공간까지도 홀딩을 한 상태고요. 아마 가운데 센터 콘솔도 홀딩을 해서 이렇게 평탄화된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트렁크 공간, 2열 공간 뒤쪽에서 바라본 차량의 모습이고요. 이 루프 부분은 완전히 다 파노라마 선루프로 되어 있죠. 딱히 열리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르노 에스파스 하이브리드 차량의 공식 홈페이지에 간단히 들어왔고요. 아직 차량이 완벽하게 유럽에 출시가 된 것도 아니라서 공식 홈페이지도 아주 간단하게 사진 자료들과 간단한 이런 글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이죠. 7,14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노 에스파스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테크 모델이라고 하고요. 5인승과 7인승 두 가지 버전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한번 충전에 1100km라는 아주 놀라운 연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국내에 있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조금 더 긴 주행 거리를 보여주겠습니다. 넓고 모듈적인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차량 실내 공간 자체가 넓으니까 넓은 모듈식 인테리어라고 하고요. 슬라이딩 뒷좌석은 32cm의 다리 공간까지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르노 자동차만의 구글 서비스가 통합이 된 오픈R 링크가 차량 인터페이스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파노라마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실내에는 39리터의 수납 공간, 실내 수납 공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테크 엔진과 200마력을 갖춘 르노 에스파스는 낮은 배출량과 40%의 연료 절감 덕분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간단한 특징이죠. 연비 특징. 아까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간단한 디자인을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국내 출시가 매우 유력한 르노의 에스파스라는 중형 SUV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 1회 주유시 최대 1100km라는 국내 동급 대비 차량 중 가장 높은 연비 성능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현재 르노 자동차는 오로랑 투아 또 세닉 이 전기자동차 모델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심지어 오로라2는 국내 출시를 한다라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이 에스파스는 아직 그러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시를 하는 것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르노 자동차가 그랑 콜레오스를 통해서 이 하이브리드 엔진의 성공적인 모습을 국내에서 보여줬으니까 에스파스도 국내 출시를 하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차량도 나쁘지 않죠. 연비도 높기 때문에 찾는 수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랑 콜레오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에스파스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